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벌텍스를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 대강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요. 네, 이렇게 잡아 올리면, 네, 마치 우리가 고무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혹은 천 조각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변형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 디폼에 우리가 텐션 디포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야 2018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예, 이번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마치 이 지오메트리가 이 엔클로스와 같은 네,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 캐릭터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강좌에서 사용했던 캐릭터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마야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제게, 예, 여기 있네요. 자, 이 강의에서 사용된 캐릭터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이 캐릭터를 누군가가 이 뺨을 잡아서 당기거나 꼬집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러면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들이나 혹은 리거들이 네, 작업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블렌드 쉐입을 이용을 해서 이런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 형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벌텍스에 이런 벌텍스를 선택해서 디폼에 디폼에 클러스터를 박아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클러스터는 굉장히 딱딱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디폼에서 클러스터를 페인트해서 테두리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텐션 디포머는 매우 쉽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요. 지금 이 캐릭터의 폴리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실제 렌더링을 할 때,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스무스를 줘놓고 진행을 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 디폼 작업, 그러니까 이걸 잡아당기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폴리곤 양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디폼에 자, 우리가 이제 디폼이 아니죠. 메쉬에 스무스를 한번 주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스무스를 줬습니다. 이 스무스를 준 상태에서 이 텐션 디포머를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영역을 좀 선택을 해보죠. 자, 이거 벌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좋지만요. 이제 이렇게 되면 뒤에까지 막 선택하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페인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하시면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페인트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페인트를 하고 디폼에 텐션 디포머에 가서 에딧 리셋을 좀 해주겠습니다. 저기 핀 보드는 이 모퉁이는 그대로 고정시키라는 건데 이건 안 하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한번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보죠. 자, 그럼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인풋에 보시면 자, F8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들어가서 자, 오브젝트 모드 나와라. 네, 가면 네, 여기 이 텐션 디포머가 작동이 되죠. 텐션 디포머가 인풋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런데요, 사실 이 벌텍스를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풋 오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풋이라고 있는데요. 이 인풋에 이그 인풋의 서열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제가 스무스를 주고 난 뒤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언두를 좀 해서요. 자, 네,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메쉬에서 스무스를 주고요. 자, 다시 텐션 디포머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페인트를 좀 해서요.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진행을 좀 해보죠. 자, 디폼에 텐션 디포머를 하는데 옵션에 좀 가보죠. 핀 보드의 벌텍스는 꺼놓고요. 이 어드밴스에 가시면 디폴트 말고 애프터로 설정을 해주시면
네, 이 스무스 진행 전 단계로 이 친구가 이제 진행이 돼서 스무스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죠. 네, 어플라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벌텍스를 조금만 선택을 해서 다시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벌텍스를 조금만 선택을 해서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져라.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이 레티스를 이용한 페인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역 안쪽으로도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애프터 모드로 진행을 하시면 꼭 FT 모드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형태로 이 디폼이 그러니까 이 디포메이션이 그대로 다 작동이 되면서도 네, 얘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작동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텐션 디포머는 계속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로 하셔야 되고요. 잊지 마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이 친구의 설정 값을 조금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데 언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언두를 조금 해서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 우선은요 이렇게 놓고 제가 이 캐릭터가 리깅된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네, 텐션 디폼을 사용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네요. 자, 텐션 디포머에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들은 물론 이 옵션에서 설정을 할 때 옵션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인풋에서 우리가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무스 이터레이션은 얼마나 부드럽게 형태를 만들어내느냐죠. 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3번 모드에서 보면 꽤 자연스럽게 보이죠. 네, 자, 이건 다시 1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스무스 스텝도 예 이렇게 이 간격과 간격 사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느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너나 아우어 컨스트레인은 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네 안쪽과 바깥쪽 지금 바깥쪽이 변하고 있죠. 네, 변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쪽은 유지된 상태에서 바깥쪽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스쿼시 앤 스트레치 콘스트레인도 비슷한 예인데요. 이 보시면 이 스쿼시한 상태에서 이 콘스트레인을 조절해 주시면 아주 미세하게 네, 이 친구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스트레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스트레치는 이렇게 진행되죠. 만약에 이 벌텍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네, 스트레치가 아니라 스쿼시 형태의 변형이 또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언두를 좀 해주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항상 벌텍스를 언제든지 잡아서 뭐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관계없이 잡아서 땡기면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만요. 어떨 때는 특정 영역만 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특정 벌텍스를 선택을 해서 한 4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자, 디폼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를 적용을 할 때는 디폼 에디트가 아니라 디폼 크리에이트의 클러스터죠. 네. 클러스터에 렐러티브를 항상 켜놓고 진행을 하셔야지 네,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를 지금 여기다가 자, 이 친구 선택해서요. 여기다가 P 페어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어런치 했을 때 얘를 움직이면 지금 클러스터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렐러티브를 표시 안 하시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옵션 값을. 컨트롤 A 눌러서 이 렐러티를 꺼버리면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에 더해서 지금 클러스터가 움직이는 것까지 2배로 이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렐러티브는 켜놓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 클러스터를 이제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잡아 빼면 이제는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네요. 자, 네, 확인이 됩니다. 자, 4번 모드에서 와이어프레임은 쉐이딩 잠깐 키고요. 이걸 잡아 당기면 네, 전혀 작동이 안 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인풋에 한번 가보죠. 자, 이 벌텍스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요. 보겠습니다.
자, 이 텐션 디포머가 클러스터 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가 나중에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클러스터를 가운데 마우스로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아주 잘 작동이 되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마야의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 명령의 그러니까 인풋의 서열 구조를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또 잘 작동이 되죠. 네, 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네, 진행이 됩니다.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텐션 디포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네,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네, 골치 아픈 작업을 좀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남국입니다.